스타라이트 예 센터. 여진은 대한민국 대중의 공공의 적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인성 논란, 불화설, 악녀 센터 같은 오명이 따라 붙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만하고 재능도 없으면서 운 좋게 스타가 된 재수없는 존재라 손가락질했다. 소속사 건물 밖에서는 연일 그녀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그룹의 해체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중이 알지 못하는 진실은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여진의 내면에 있었다. 여진은 늦은 밤 불 꺼진 연습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에 넌 사인이 번뜩였고 옆 연습실에서는 다른 그룹의 활기찬 노랫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만이 유일한 빛을 뿜어냈다. 화면에는 그녀를 향한 악성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얼굴만 예쁘면 뭐하냐. 인성이 저 모양인데. 그냥 은퇴해라. 다른 멤버들이 불쌍하다.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히는 댓글들을 보며 여진은 아무런 표정 없이 바닥에 �튄 자신의 땀방울을 조용히 닦아냈다. 그녀는 댓글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대신 오직 자신의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현실에 몰두했다. 홀로 남겨진 이 공간에서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텅 빈 연습실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과도 같았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 소속사 정문 앞에서 여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녀의 안티팬 무리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꺼져라며 소리쳤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와 날계란을 던졌다. 계란은 여진의 머리를 맞고 그대로 흘러내렸다. 끈적하고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뜩이게 했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린 남자아이가 그녀에게 돌멩이를 던지려다 그만 넘어졌다. 아이는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녀를 미워하는 안티팬의 아이가 아니라 스타라이트의 다른 멤버 팬이었다.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기사감이야. 여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아이의 앞으로 달려가 몸으로 그를 가렸다. 아이의 눈에 가득한 공포를 본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아이를 보호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아무도 널 보지 못하게 해줄게. 기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생각했다. 한 기자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며 소리쳤다. 인성 논란의 진실 악녀 여진. 어린아이에게도 무자비한 폭력. 그때 사건의 모든 과정을 목격한 한 신참 기자가 있었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의 그는 회사로부터 여진의 비리를 파헤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왔지만 그의 눈에 비친 여진은 기사 속 악녀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아이를 향한 거친 행동이 아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 대신 아이를 향한 걱정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내렸다. 그날 밤 모든 스케줄을 마친 여진은 숙소로 돌아왔다. 다른 멤버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 밑에 숨겨놓은 낡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의 겉표지는 이미 닳고 닳아 있었다. 노트 안에는 빼곡하게 알 수 없는 기호와 복잡한 음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를 오가는 듯 허공에서 섬세하게 움직였다. 이 노트는 그녀의 유일한 비밀이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녀의 진짜 자아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 불렀지만 그녀는 음악이라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꿈을 꾸곤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그녀가 만든 노래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 꿈. 하지만 그 꿈은 늘 아침이 오면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낡은 노트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회사의 대표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스타라이트의 멤버들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대표는 무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특히 여진에게 오래 머물렀다.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지막 기회다. 한 달 안에 모든 논란을 잠재울 만한 대박을 터뜨리지 못하면 팀은 해체된다. 다른 멤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손해를 볼 수는 없어. 그의 말은 명백히 여진을 겨냥하고 있었다. 대표의 말이 끝나자마자 멤버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로운 것이었다. 리더인 지수는 차갑게 여진을 노려보았고 막내인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여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억울함과 절망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눈빛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울려댔다. 끝인가? 정말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해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수년간의 노력,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대표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을 때 여진은 멤버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들은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서로에게 속삭였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다른 멤버들은 무슨 죄냐고. 그들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여진의 가슴을 찔렀다. 여진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 찼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이 그룹에서 추방당한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분노와 함께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내가 그동안 흘린 땀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순 없어. 그들의 비난은 그녀의 숨겨진 투지를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가는 여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대한 결심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음악이었다. 그날 밤, 여진은 회사 관계자를 찾아가 자신의 자작곡으로 마지막 앨범을 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거절당했다. 여진 양, 지금 제 정신입니까? 당신이 작곡을 한다고 아무도 당신이 만든 노래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 포기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어때요? 차가운 거절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 했다. 그녀의 눈앞에 모든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오직 혼자였다. 절망의 끝에 선 여진은 결심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물건들, 데뷔 초 선물 받았던 명품 가방과 시계까지 모두 팔아버렸다.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낡은 노트와 그 안에 담긴 음악, 그리고 해체만은 막겠다는 굳은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전부인 음악을 세상에 내보일 마지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대한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여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치거나 회사의 지원을 받는 대신 자신의 SNS 계정에 직접 곡을 업로드하기로 했다. 곡의 제목은 블랙아웃 블랙아웃, 그녀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절망적인 외침이 담긴 곡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그 단순한 클릭 한 번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소수의 팔로워들만이 악녀의 신곡이라며 비웃는 댓글을 남길 뿐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급변했다. 블랙아웃은 그 어떤 기교나 화려함도 없이 오직 진솔한 감정만으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게 그 여진이 쓴 곡이라고 믿을 수 없어. 노래가 너무 슬프고 아파 보인다 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블랙아웃은 마치 들불처럼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음악은 그녀의 공허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놀라운 현상은 두 사람의 눈에 즉각적으로 포착되었다. 한 명은 천재 프로듀서 K라고 불리는 가요계의 전설이었다. 그는 늘 익명으로 활동하며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작곡가들의 곡을 예리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K는 블랙아웃을 듣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건 천재다.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작곡가는 처음 봐.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작곡가의 영혼을 그대로 담고 있어. 그는 이 곡이 작곡가의 모든 것을 쏟아낸 결과물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신참 기자 김민석이었다. 그는 여진이 아이를 보호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그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그녀의 행적을 은밀히 추적하고 있었다. 블랙아웃의 성공 소식은 그에게 혼란과 함께 특종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여진이 이 곡을 썼다고 어쩌면 유령 작곡가를 고용했거나 누군가의 힘을 빌렸을 수도 있어.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진이 악녀라는 선입견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또 다른 쇼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여진의 가장 오래된 적, 그녀의 전 매니저 이한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과거 여진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몰락하는 모습을 가장 즐겨보던 인물이었다. 블랙아웃의 성공 소식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저게 감히 다시 일어서려고 해. 그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여진의 재능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그녀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릴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여진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한준은 자신의 연락처에 있던 한 기자에게 전화했다. 그것은 바로 김민석이었다. 김 기자, 여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노래가 대박 났다고요. 하하.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악랄하게 다른 멤버들을 괴롭혔는지 그 진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대신 제 이름을 밝히지는 마십시오. 김민석은 이한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특종에 대한 욕심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한준이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여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여진은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녀의 성공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성공이 그녀를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여진에게 뮤직 스테이지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망설였다. 그곳은 그녀가 아이돌로서 가장 서고 싶었던 꿈의 무대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기회가 스타라이트를 구할 마지막 희망임을 알았기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출연을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리라 다짐했다. 방송국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그룹들은 활기차게 리허설을 하고 있었지만 스타라이트의 대기실은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여진은 멤버들에게 함께 무대에 서자고 제안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무대야. 같이 서서 우리의 음악을 보여주자. 하지만 그녀의 말은 차가운 거절로 돌아왔다. 리더 지수는 여진을 외면하며 말했다. 네가 만든 노래가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야. 우리는 네가 만든 가짜 이미지에 속지 않아. 유나 역시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우리는 너 때문에 해체 위기에 놓였어. 이제 와서 네가 영웅인 척하는 게 너무 역겨워.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여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 비친 깊은 불신을 보았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혼자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홀로 무대 뒤편에서 리허설을 시작했다. 스태프들은 그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음악에 모든 것을 맡겼다. 이 음악이 나의 진심을 전해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무대에 대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음악에 담아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울림이었다. 바로 그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방송 시작을 불과 10분 앞두고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이한준이 조작한 영상이 여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여진이 다른 멤버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분노로 폭발했다. 역시 악녀였어. 당장 방송에서 퇴출시켜라. 이런 사람이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방송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PD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여진에게 달려왔다. 여진 씨, 죄송하지만 무대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관객들이 모두 당신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진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한준의 음모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무대 뒤편,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관객들의 야유 소리가 그녀의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홀로 아무도 없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무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수천 개의 눈이 여진을 향했다. 야유와 분노로 가득 찬 관객들의 시선은 그녀를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였다. 그녀는 홀로 마이크를 든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요한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블랙아웃터의 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묵직한 베이스라인과 쓸쓸한 피아노 선율이 관객들의 웅성거림을 천천히 집어삼켰다. 여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남겨진 나. 가사는 그녀의 지난날의 고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쥐어짜내어 관객들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노래의 음절 하나하나가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의 표정은 고통스러웠고 그녀의 몸짓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진실되어서 관객들은 야유를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한준의 음모를 추적하던 기자 김민석은 그가 조작한 영상의 원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곧장 방송국 PD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PD는 망설임 없이 김민석이 건넨 원본 영상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라고 지시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였다. 나의 세상은 이미 무너졌어. 여진의 처절한 외침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 순간 그녀의 뒤로 이한준이 과거에 여진과 나눈 대화를 조작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는 아기의 찬 목소리로 여진의 이미지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멤버들을 이용해 여진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계획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웅성. 야유와 조롱은 순식간에 정적과 혼란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이한준이 대기실에서 나와 무대로 뛰쳐나가려 했다. 이런 당장 꺼. 그러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끌려나갔다. 정적이 깨진 후 관객들은 경악과 함께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무대 위 여진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개인의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외면한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 한 여성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남자들은 얼굴을 굳힌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은 경멸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로 변해갔다. 그들은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외모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달았다. 노래가 끝났다. 무대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관객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했다. 여진은 마이크를 내리고 관객들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그 함성은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로 바뀌었다. 여진, 여진, 김여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눈으로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고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비로소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뮤직 스테이지 방송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여진의 진실에 충격과 동시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다. 그녀를 향했던 모든 비난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그녀를 향한 응원과 사과의 메시지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악녀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천재 프로듀서이자 가장 용기 있는 가수라는 새로운 별명이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여진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선봉에 섰던 이한주는 철저하게 몰락했다. 그가 조작한 영상과 악의적인 소문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즉각 해고당했다. 그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파멸로 치달았고 그가 그토록 깎아내리고 싶었던 여진은 이제 그가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며칠 후 여진은 스타라이트의 멤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여진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여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한준의 거짓말에 속아 너를 믿지 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네가 만든 음악으로 다시 무대에 서자. 그들의 사과와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진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들은 나를 외면했잖아. 나는 이제 당신들과 다시 함께할 수 없어.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깊은 절망이 서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차가운 거절은 그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여진은 이제 가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 되었다. 수많은 대형 기획사에서 그녀를 영입하기 위해 막대한 계약금을 제시했고 최고의 프로듀서들과 유명 가수들이 그녀의 곡을 받고 싶어 줄을 섰다. 그러나 여진은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무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은 개인 작업실을 마련하고 오직 음악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다른 가수들의 음악을 만들어주며 그들을 스타로 만들었고 천재 프로듀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악녀 센터가 아닌 음악 그 자체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여진의 곁을 묵묵히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기자 김민석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해를 사과하며 그녀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종종 그녀의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여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석아, 나는 모든 것을 얻었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인정과 자유, 그리고 성공. 하지만 나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모두가 나를 이용하려 드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 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이게 성공의 대가인가 봐. 김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고 그녀가 빛을 향해 나아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여진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장 순수했던 마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성공을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했다. 그녀의 길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었다. 그녀는 홀로 외롭지만 완벽한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여진은 이제 가요계의 여제라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프로듀싱한 곡들은 발표되는 족족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그녀의 손을 거친 가수들은 모두 성공의 정점에 섰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수많은 트로피와 상패가 가득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천재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명예를 모두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깊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여진은 완벽한 성공을 이뤘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지지했던 김민석 기자마저도 그녀의 냉정하고 완고한 성격에 지쳐 결국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의심했고 모든 관계를 비즈니스로만 치부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세상의 정점으로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화려한 인맥과 존경을 받으면서도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나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 여진은 한때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인들을 돕고자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곡을 주고 프로듀싱을 맡아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도움은 따뜻한 조언이 아닌 차가운 지시와 계산으로 이루어졌다. 너의 감정은 필요 없어. 그저 내가 만든 대로 불러. 성공하고 싶다면 군말 없이 따르는 게 좋아. 그녀의 냉철함은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녀의 제자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필요한 음악을 주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인간적인 교감은 주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닫혀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었다. 늦은 밤, 여진은 그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빛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유리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받은 수많은 상패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상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그 차가운 금속을 만졌지만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채워주리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무심코 TV 리모컨을 들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자 한 방송에서 과거의 명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바로 몇 년 전 그녀가 뮤직 스테이지에서 홀로 블랙아웃들 부르던 장면이 흘러나왔다. 스크린 속의 그녀는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처절하게 노래하고 있었다. 그 영상은 그녀가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스크린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록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없는 어떤 강렬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스크린 속의 그녀는 고독했지만 지금의 그녀처럼 비참하지는 않았다. 그 순간 여진의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성공을 향한 질주 속에서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 인간적인 따뜻함, 진정한 관계,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사랑.
그녀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저주받은 영웅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성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영원히 혼자였다. 그녀의 눈물은 빛나는 성공의 상징들 위로 떨어져 차갑게 부서졌다.